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가 넘버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웹부시의 데나이브스가 새로운 테슬라 리포트를 또 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정밀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먼저 영상 올려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편집이 끝나는 대로 2부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국은 들어보니까 제 추석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가실 때에 들으시라고 추가 영상을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주말 내내 또 재밌게 들으시라고 또 많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요, 안 좋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인데요. 자, 특히 오늘 그 빅테크 기업들도 안 좋았어요. 그 4대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뭐 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1.75, 1.83, 1.56, 거의 2%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 도 많이 빠졌고요. 퀄컴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또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요. 테슬라가 빠지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자, 이따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요? 자, 오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이 바로 내 마녀의 날입니다. Quarter of Witching Day라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요, 원래 변동이 심해요. 마치 마녀의 마음이 막 날마다 바뀌는 것처럼, 시시각 변하는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주식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모두가 다, 좋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요.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오늘 공황이 길어질 수 있다. 어려운 시기가 더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상한선 있죠. 리밋을 더 올려달라고 현재 공화당 의원들과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미국 정부 정말 어려움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28.5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이 리밋이. 자,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8천조 원. 8 트릴리언이 8천조 원이에요. 애플의 4배죠. 자, 그런데 여기가 2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경 8천조 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어찌됐건 공화당이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unemployment rate이 더 올라갈 거다.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또 바이든 행정부가 나와서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또 이렇게 시장이 움찔하는 거죠. 테슬라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759.49로 마감을 했는데요. 0.33% 올랐습니다. 어저께도 0.몇 % 올랐었는데요. 자, 테슬라가요, 드디어 760고지에 이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4대 지수가 다 빠졌죠? 전체적인 미국 지수가 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또 아주 튼튼하게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스물스물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문가들의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 저항선이 어디냐면 760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760에 거의 다 달았어요. 760을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800원 무난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전 10월 이 초반에 이제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분기 발표가 있기 전에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800 돌파는 무난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760도 조만간 돌파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9월 말 10월 달로 오게 되면 테슬라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요, 오랜만에 등판해서 새로운 테슬라 보고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또 내놓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그 보고서를 함께 읽기 전에 이 댄 아이브스가 어떤 수준에 있는 애널리스트인지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 별 5개 중에 5개예요.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고든 존슨 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평가가 안 되는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댄 아이브스는요, 특급 중에 특급입니다. 탑 오브 더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랭크도 보시게 되면요, 7,641명 중에 30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순위는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냥 7,641명 중에 30등.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탑급에 있는, 정말 탑 레벨에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팁 랭크스 안에서 분석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 월가에 15,783명 중에 41등을 한 거예요. 월가에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어떤 그 성적을 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사람 말은 그냥 거의 법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보세요, 여러분. 매년 에버리지 리턴이 36.5%. 긴 기간 동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에버리지가 이 정도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뭐 투자만 하면 100% 이상 수익을 얻고 이랬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작은 주식이든 큰 주식이든 투자해서 뭐 10% 이상 먹는다, 20% 이상 먹는다, 30%씩 가져간다거든요. 굉장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 보세요, 여러분. 성공률도요, 76%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그냥 여러분, 이 사람이 그 10개 중에 7개 반은 맞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보고서 내용을 찬찬히 하나씩 읽어봅니다. 자, 먼저 목표 주가는요, $1,000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이 해야 된다. 테슬라는 계속 사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그 수요가 폭발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지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테슬라의 폭발적인 수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Just starting to play out.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 지금 이 폭발적인 것이 앞으로 지금 미래에 얼마나 더 폭발적일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현재 올해 판매 대수를 대략 90만 대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ear 900,000이니까 거의 90만 대 가까이 간다는 거죠. 뭐 85만 대에서 뭐 90만 대 이상 정도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경우 이 회사 테슬라 자체가 올 하반기에 바짝 이렇게 좋은다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내년에 몇 대를 지금 딜리버리 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 수치를 내놨는데요. 자, 1.3 밀리언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130만 대 정도를 내년에 딜리버리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지금 올해가 90만 대 정도라고 우리가 roughly 예상을 한다면요. 그러면 내년에는 130만 대라면 40만 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공장 2개를 돌렸을 때, 프리몬트 공장, 중국 공장을 돌렸을 때 90만 대 정도인데, 자, 내년에 지금 이제 2개의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기가 베를린, 텍사스 어스틴 공장이죠. 올 말부터 돌아가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130만 대라면은 대략 각 공장에서 이제 총 합쳐서 40만 대를 생산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반반씩 나눈다면 텍사스 20만 대, 기가 베를린 20만 대, 그러면 40만 대죠. 그러면 올해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90만 대니까 130만 대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잡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베를린이나 그리고 텍사스 공장이 30만 대씩 생산한다면요, 각각 60만 대가 되죠. 그러면 올해 90만 대니까 합쳐보면 150만 대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30만 대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충분히 내년에 140만 대, 150만 대도 가능한데, 내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내년까지 지금 지켜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흥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지켜보세요.
데나이브스가 두 번째로 언급한 내용은요, 지금 현재 격화되고 있는, 심화되고 있는 경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너도 나도 참전하고 있잖아요. 막 누구나가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시점, 지금 굉장히 그 비기닝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화석연료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각각의 자신들만의 포션을 지금 가져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수십 년간 테슬라가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참전해서 각자의 나름대로 지역별로 조금씩 포션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압도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현재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전기차 침투율이 3%인데 2025년도죠. 향후 4년 후가 되면 대략 한 10%를 찍게 될 것이다.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파이 자체가요,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게 되면 작은 회사들이나 뭐 중간 회사들이 또 늦게 투입된 회사들도 각자 나름대로 뭐 조금씩 가져가겠죠, 지분을. 근데 이 파이가 커지니까 테슬라의 지배력도 점점 더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기차 시장의 기회가 지금 현재 환경 문제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본다면 무려 5천조 원 이상의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자, 이 5천조 원의 시장이면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혜택을 볼 거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요, 사실은 지금 테슬라는 혼자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회사들은요, 모든 걸 다 의존해야 되잖아요. 배터리면 배터리, 또 뭐, 전기, 전자 시스템, 반도체면 다 의존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반도체도 직접 만들죠. 그리고 인하우스로 배터리도 직접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수직 통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AI까지 들어가니까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엄청난 지금 전기차 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1등 기업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안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언급했는데요. 자, 별게 아닙니다. 베를린 공장에 지연이 있죠. 자, 베를린 공장이 원래 더 빨리 오픈했어야 됐는데 이게 딜레이 되는 것이 리스크라면 리스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현재 폭발적인 수요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테슬라에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델 3와 모델 Y가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다 유럽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logistical nightmare, 즉 물류 지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유럽으로 보낸다? 이게 지금 물류를 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자, 이건 sustainable 하지도 않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를린 공장이 딜레이 된 것은 사실 중국 수요도 좀 놓치게 되는 거고, 내수를 이걸 유럽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또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속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이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결국 베를린 공장과 오스틴이 앞으로 테슬라의 제조의 허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사실 베를린도 엄청 크게 지어지고 있고, 오스틴 공장은 세계 최대의 공장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두 회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그 어떤 앞으로 생산량이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저도 내년이 특히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나이브스가 언급하는 내용은요, 올해 테슬라 주가가 언더퍼포먼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월, 3월, 4월 금리 인상이다, 또 인플레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그런 경제 흐름 때문에 테슬라가 고성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안 좋았잖아요. 대략 한 40-50%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때 거의 900 찍었다가 5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40-50% 떨어진 거죠. 자,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욕설을 하고, 또 나는 미국
미국 주식 절대 안 한다 하면서 막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기다리니까 다 올라오거든요. 테슬라 주식이 지금 이제 최근에 한 30%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800 돌파하게 되면요. 이제 고점이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언더퍼포먼스, 약했던 이유가 많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외적인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차이나, 그죠? 올 초에 중국에서의 그런 그 광고 문제나 또 안전 문제 이슈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그 지배에 가다 보니까 아마 중국에서 또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게 다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의 그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교통안전국이 또 이 부분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막 언론들이 떠들어댔죠. 그리고 the chip shortage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또 전세가 현재 겪고 있는 건데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 보이면서 하반기를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미국 주식 할 때는 단타할 생각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에서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요. 절대로 월가의 트레이더들을 이길 수 없어요. 밥만 먹고 여러분 단타를 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요. 길게 보고 가세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요. 그냥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가져가면요. 결국은 많은 보상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길게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 그게 미국 주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바로 영상은 이어서 또 2부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고향 가는 길 행복한 고향 가는 길 되시길 바랍니다. LA의 정교스TV였습니다.